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나 환경 문제 때문에 재생산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그 기술이나 아니면 산업이 요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 억수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배터리 중 사실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 사는 인간들이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배터리가 있죠. 그 유명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여러분들도 다 들고 있죠? 어디에? 여러분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 얘기합니다. 이 배터리가 맨 처음 언제 합성이 됐냐면 1976년에 처음 합성됐어요. 그걸 내가 왜 기억하느냐? 내가 태어난 해거든요. 1976년에 그 MIT에 있는 어떤 그 화학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처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그렇게 그때 처음 만들어지고 그 최초로 합성된 그 이후로 많은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연구가 됐겠죠. 그래서 그 연구 업적을 토대로 2003년인가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노벨상 수상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은 주제는 각종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억수로 잘 나옵니다. 억수로.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도 옛날 2006년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이 입시 문제가 나왔다가 2010 몇 년에 최근에 한 번 냈어요. 한 7, 8년 전에. 그러면 얘는 또 돌아서 또 낼 가능성이 높은 주제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노벨상을 받은 주제는 그리고 사회 현상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방전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방전 과정. 29.1이라고 하죠. 29.1. 자, 방전 과정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방전 과정이란 말은 방이 뭐죠? 내어놓다 이런 얘기고 전기 에너지. 즉 이 배터리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줄줄줄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방전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스위치 온 하게 됐을 때 그 덕에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여기에 이제 전기 저항이 있다면 그 전기 저항이 구동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그 휴대전화 있죠? 그 휴대전화에 스위치 온 하잖아요. 스위치 온 하는 상황인 거고 스위치 온 하자마자 휴대전화가 구동이 되죠? 여기 있는 게 휴대전화인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쩌고 저쩌고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를 구성을 할 때 관습적으로 해요. 관습적으로. 자, 관습이니까 그거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어요? 관습을 100% 따르겠어요? 그 관습을 안 따르는 변태들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배터리 그림을 그릴 땐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산화전극이에요. 알겠죠? 배터리는 항상 표기를 할 때 왼쪽을 산화전극으로 그려져요.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그려주는 변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하여튼 왼쪽이 산화전극이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은 무슨 전극? 뭐 산화 아니면 환원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은 환원전극. 자, 그러면 산화전극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환원전극 영어로?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 그 다음에 산화전극은 영어로 에노드라고 합니다. 이게 또 말로 외우기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도 산화, 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알파벳이 C고 A니까 에노드, 캐소드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영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어쨌건. 그럼 이때 이 방전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 1. 산화전극의 구성. 산화전극의 구성.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사실 지금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1976년도에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실제 요즘 쓰고 있는 건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다. 약간씩 다 변형이 돼 있다. 다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최초의 기술과 특허는 미국이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에 변형된 최신 테크닉은 어디서 가장 발전돼 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가장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기술은 미국이 합성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이 전극 물질을 조금 더 효율이 좋게, 여기에 있는 전해질도 조금 더 좋게, 여기에 있는 환원 전구도 조금 더 좋게 변형이 살짝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기술력은 한국이 1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 아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픈데 하여튼 기술력으로 보자면 한국은 엄청난 나라. 알겠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anyway. 그래서 이제 이 산화전극의 이 구성, 아주 그 원시 형태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리튬 이 층간 삽입. 리튬이 흑연 층상에 층간 삽입된 것을 산화전극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걸 쓰지만. 자, 이 우선 첫 번째 알아둘 말, 여러분 흑연이라는 말 알죠? 흑연. 여러분 흑연 화학원 교과서에도 그 그림이 나올 텐데 흑연은 어떻게 생긴 물질이라고 해요? 2차원의 판때기가 켜켜켜켜켜 쌓여 있는 거를 뭐냐면 그 흑연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얘가 판때기가 켜켜켜켜 있으니까 그 층상, 그 레이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층상을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흑연 층상을 판때기 그린 거지. 거기에 자 그 한자 말을 안다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알겠죠? 층 사이에 들어가 있다를 전문 용어 층간 삽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전문 용어인데 인터캘레이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이렇게 이제 층간 삽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요렇게럼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기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바로 리튬 X개가 탄소 층상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탄소가 왜 하필 6개냐? 중요하지 않아요. 7개라 하든 8개라 하든 웬 얘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건데, 그냥 6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건데, 왜 하필 6개냐? 그 흑연의 구조를 그릴 때 탄소 6개를 통한 벌집 구조로 흑연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 6개라고 해서 6을 쓰는 거예요. 근데 6개로 흑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뭐 무한히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소 6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뭘 표기하기 위한 거다. 그냥 흑연 표현인 거죠. 거기에 리튬이 껴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몇 개 끼어 들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 양론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X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리튬은 금속이고 흑연은 비금속이어서 다음의 이온화가 가능합니다. 자, 금속은 되도록이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속이니까 양이온화, 그리고 비금속이니까 음이온화 해서 저기에 있는 리튬 X 흑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X개의 리튬이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고 X개의 자유전자가 생긴다. 그리고 저 흑연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층간 삽입이 돼 있는 형태에서 리튬 양이온이 맹글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 일부가 여기에 있는 탄소에 올마 붙어서 표기를 할 때 잠깐만 어떻게 표기가 나나?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올마 붙어서 요 자리가 이렇게 X개의 마이너스로 이 자유전자가 흑연에 올라타 있는 형태다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요 층상 하나하나가 판때기라고 했죠. 흑연 판때기라고 했죠. 그 흑연 판때기의 중간에 리튬 껴들어가 있는 건데, 그 리튬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리튬은 이미 이 안에서 리튬 플러스로 있고 전자 하나가 흑연층에 이렇게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온화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껴들어가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 이미 여기서 이온화가 돼서 양이온과 전자로 나뉘어져 있고 그 전자가 흑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옛날 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즘 책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뭐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드디어 스위치 ON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양이온이 만들어지면서 그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전해질 용액 쪽으로 빠져나와요. 전해질 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보시다시피 뿅 사라지고 리튬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자유전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이 외부 회로를 따라 이 자유전자가 이압하고 반대쪽 환원전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써드리면 스위치 온 후 생성된 1. 리튬 플러스는 어디로?
전해질 용액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전자 E-라고 합시다. 요 녀석은 어디로? 반대쪽 전극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죠? 되다. 좋아.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지울게요. 이 위에 지울게요. 준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저 에노드 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 해야 되겠어요? 캐소드 해야 되겠죠? 자, 이 캐소드는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물질 자체가 리튬 코발트 1-YO2 이런 꼴입니다. 리튬 코발트 1-YO2. 자, 저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뭘 알아야 되냐면 코발트의 산화수가 리튬 O2 그렇지. 코발트의 산화수가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로보로보로바 여기가 3 플러스짜리도 나타나고 4 플러스짜리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리튬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예요? 1가 플러스죠. 알칼리 금속이니까. 그런데 산소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예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2 마이너스죠. 그럼 여러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코발트가 1-Y라고 하면 이 코발트의 산화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 산화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리튬 1 플러스짜리와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코발트 3 플러스와 그리고 저 코발트 4 플러스짜리와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산소 2개. 그러면 이때 요놈하고 요놈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된? 다시. 쏘리. 여기가 Y가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가 Y입니다. 쏘리.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로 얘가 Y면 얘가 Y가 되고 여기가 1-Y가 됩니다. 요런 비율로 존재합니다. 좋아. 아니지 1-X 1-X 1-Y 자꾸 헷갈리네. 1-Y. 자, 간단한 더하기 빼기인데 자꾸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전하량이 딱 맞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놓았을 때 전체 전하량이 맞냐면 자 봐요. 1 플러스짜리가 1-Y에 있으면 1-Y 그 다음 더하기 1-Y가 3 플러스 개가 있죠. 1-Y가 3 플러스 그 다음에 4 플러스짜리가
Y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다 더하면은 보시다시피 1, 3에서 4 되겠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더하기 4 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누구랑 균형을 맞게 되냐면 요 산소산화수가 얼마죠? 산소산화수가 2 마이너스잖아. 그럼 2 마이너스인 게 2개면 4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하고 2개에서 균형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캐소드 물질은 리튬과 코발트와 산소, 리튬, 코발트, 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저 리튬, 코발트,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코발트가 3가하고 4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 화학식에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에서 코발트의 산화수가 3가하고 4가가 섞여 있구나. 그러면 그 3가하고 4가가 여기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패턴. 그럼 잘 봐. 리튬은 항상 1 플러스라고 했지. 그럼 1 플러스인데 기본적으로 코발트 3 플러스. 1 플러스인데 코발트 3 플러스랑 짝을 지워 나타나는데 어떤 자리에 리튬이 없고 코발트가 4 플러스인 녀석이 배치되어 있는 이 물질이 바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인 거예요. 그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환원전극을 구성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따 아까 반대쪽 산화전극에서 리튬 양이온이 녹아 나오면서 전자가 맹그러진다고 했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스위치를 닫으면 쭉 반대쪽 회로를 타고 반대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잘 봐. 마이너스는 누굴 찾아가겠어, 그러면? 자, 항상 하는 얘기죠. 산은 누구 찾아가? 염기. 염기는 누구 찾아가? 산.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누구 찾아가? 플러스. 그럼 이 자유전자는 플러스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니 찾아갈 플러스가 많아. 꽤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끌리는 애가 누구겠어? 제일 끌리는 애가. 얘겠지. 왜냐면 얘가 정전기적 인력이 셀 테니까.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요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 지운다. 그러면 이따 저 산화전극에서 공급된 자유전자와 누가 반응한다? 코발트 4가가 반응을 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코발트 3가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전해질 용액에서 어떻게 된다? 리튬 플러스가 이동해 들어옵니다. 자, 뭔 말이냐? 어쨌거나 코발트, 리튬을 합쳐서 전체 전하량이 4가가 돼야 돼요. 4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니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코발트가 4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필요가 없어서 여기 리튬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얘가 뭐로 바뀌면? 얘가 3 플러스로 바뀌면 이 자리에 1 플러스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용액 중에 있었던 리튬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 들어와서 이 자리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도 리튬 플러스 코발트 3 플러스에서 전체적으로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의 전하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리튬 플러스 1 빼기 Y. 그러면 코발트 O2 한 다음 여기에 Y계의 리튬과 그 다음 Y계의 자유전자 요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돼? 다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부의 4가 플러스 코발트가 전자를 받아들여 모두 다 3가 플러스 코발트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산화수 조사를 해봐요. 산소는 항상 2-죠. 리튬은 항상 1+죠. 그러면 코발트는 여기서 무조건 전부 다 몇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요? 3+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코발트가 3가 4가가 섞여 있는데 리튬 플러스하고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4가가 3가로 바뀌어 있는 형태로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캐소드 반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봐요. 그래서 이 산화전극은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죠. 리튬이 산화를 하면서 혹은 원래부터 산화되어 있던 전자가 됐건 리튬이 리튬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건 그냥 원래부터 그러고 있었건 이 산화전극에서는 뭐가 넘쳐나요? 자유전자가 넘쳐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생산해내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화전극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자유전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걸 공학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전자가 반대쪽 환원전극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 자유전자가 보시다시피 생성됐어요. 자유전자가 소비됐어요. 여기서 자유전자가 소비되잖아요. 그 자유전자가 소비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플러스 극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이해를 했다면 자 그럼 이제 여기 싹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울게 다 지운다. 다 줄게요. 8 자, 그럼 이 경우 3 전체 반응. 그 전체 반응식이 이제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산화 전극에 대한 전체 반응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튬 X계가 흑연에 껴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X계의 리튬이 빠져나오고 흑연으로 돌아오고 자유전자가 생성이 돼. 이런 반응으로 산화전극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한다고요. 얘를 혹은 흑연이 음이온 형태로 이미 이렇게 있다. 자유전자를 흑연이 받아들여서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표기하는 책도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때의 전위가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3V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이시죠? 3V. 3V 아니면 3V. 자, 그러면 산화전극이 있으면 두 번째 환원전극 반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원전극 반응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 바로 리튬 1-X 코발트 O2가 X계의 리튬이랑 받아들여 가지고는 자유전자와 함께 모두 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룬다 라고 거기에 말로 써 있죠. 맞습니까? 거기 문제 그 괄호 2번에 보시면은 반쪽 전이가 거기 소개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전체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이때 요 반응의 전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문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1V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마이너스 1V는 반응식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환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찾기 위해 반응식을 요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때 코발트 4가가 코발트 3가로 환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전이는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표시된 것에 반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 전극 전이는 3V고 환원 전극 전이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1V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더할 때 산화 환원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를 일치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화되는 전자개수, 환원되는 전자개수를 X개라 두고 위에서 아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오, 이렇게 되겠네? 바로 여기서 소거가 되는 게 뭐가 소거가 돼? 얘하고 얘가 소거가 되겠죠? 소거가 되면서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돼?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되겠군. 바로 저기에 있는 리튬 흑연에 리튬 1-X 코발트 O2가 만들어진 다음 그냥 흑연으로 돌아오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소거되는 게 많아요. 요거 소거되고 전자 소거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그럼 이때 전체 전이는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됩니까? 반응식 두 개를 더했으니까 전이도 그냥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4V.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그 전이가 몇 볼트다? 그 전이가 기본적으로 4V 내외예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나왔었고요. 서울대에서도 최근에 한 7, 8년 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녀석이 돌아올까요? 모르죠.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가 산화되냐 누가 환원되냐만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 돼요. 눈 크게 뜨고 보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실 이거죠. 이 흑연이 마이너스 전하를 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리튬이 이미 양이온 상태일 테니까요. 리튬은 전기임 성도가 작아서 화합물 속에서 이미 양이온 상태고 그 덕에 흑연이 전자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흑연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산화수가 증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코발트가 몇 가하고 몇 가가 있어요? 3가하고 4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라면 3가만 있다고 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4가가 일부의 전부 다 3가가 돼버린 거니까 이 경우는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 반응이 된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배터리로 구성된 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에서 언급하는 괄호 2번은 답이 이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아니고 바로 충전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충전 과정. 충전 과정. 그러면 이 과정이 충전 과정이라면, 아니 방전 과정이라면 충전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뭐를 이제 뭐냐면 휴대전화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쓰고 나서 다 배터리가 다 되면 그거 내비둬요, 충전해요?
충전하죠. 충전할 때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맨날 끼고 사는 건데 원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연과학자라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충전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자, 봐봐.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잘 봐. 그래서 산화전극은 뭘 만들죠? 그래서 산화전극은 자유전자를 만들죠. 자유전자를 만들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요? 마이너스 극. 그리고 환원전극은 그 자유전자를 그래서 결국 소비하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무슨 극? 플러스 극.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충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충전 과정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겠죠? 그거부터 한 1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걷어세요. 왜 쉬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갔다 와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